안녕하세요. 이기적 정보보호위원관리사 기출 3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정보보호위원관리를 수행하는 주요 목적 중 가장 타당한 것은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함이 정답입니다. ISO 27005 및 ISMS PA에서는 위험을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모든 위험을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2번. 위험관리 활동의 마지막 단계로 올바른 것은 식별, 위험 분석, 위험 대응, 모니터링 및 개선. 4번이 정답입니다. 위험관리는 PDCA 사이클 기반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위험관리 효과성을 검토하고 재평가 및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순서를 묻는 문제에서 모니터링 및 개선이 중간에 있으면 그것도 오답입니다. 다음 중 위험관리 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직의 전략 및 목표와 연계되어야 된다. 최신 위협 정보를 반영한다. 경영진 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모두 맞는 내용입니다. 정보보호팀 단독으로 판단하다. 4번이 틀렸네요. 위험 분석 방법 중 과거 사고 통계와 손실액을 기반으로 위험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일단 정성적 방법이 있는지 보기를 볼까요? 시나리오, 분석법, 델파이 기법, 프린트 믹 다 정성적이네요. 과거 자료 분석법만이 정량적 분석법이어서 바로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자료 분석법은 과거에 발생한 자료를 기반으로 사고 통계와 손실 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분석법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위험이나 사고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5번입니다. 위험 대응 단계의 주요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회전, 감수, 수용 대신에 위험 인식이 들어와 있네요. 3번이 오답입니다. 3번이 잘못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 평가 결과를 보고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은 아닌 것을 고르면 되죠.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 파악해야죠. 법적 중거성 검토 결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방안도 같이 보고해야죠. 3번이 정답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불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주체로 가장 적절한 인물은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입니다. 조직의 보안 목표를 설정하고 자원을 배분하는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이 중요하므로 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CISO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위험 대응 전략의 구체적인 예를 적절하게 짝지은 것은 보험가입 위험 전가, 취약한 구형 시스템 중단 후 신규 시스템 대체, 위험 회피 맞습니다. 백업 정책 강화, 위험 감소 모두 해당하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만약에 앞에 취약한 구형 시스템 중단 후 요 문장이 빠져 있고 그냥 신규 시스템 대체로만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만 있으면 그거는 위험 감소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지금은 뉘앙스가 기존의 취약한 구형 시스템을 영업적으로 중단 후 신규 시스템 대체 이거 비즈니스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죠. 이건 위험 회피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위험관리 계획의 산출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위험관리 절차서, 위험평가 보고서, 위험대응 계획서 모두 맞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법적인 문서입니다. 위험평가 수행 시 법적 요구사항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신규 서비스 출시, 법률 개정, 개인정보 처리자 변경 4번 1, 2, 3번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신규 서비스나 조직 구조 변경, 법 개정 모두 법적 준거성 검토의 대상입니다. 위험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할 때 조직의 상황,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하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외부 감사 대응 협소하죠. 위험 발생 가능성 감소,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산 집행효율성, 얘도 하나의 고려사항은 될 수 있지만 좀 협소합니다. 조직의 목표와 위험 관리의 방향성 일치, 전략적인 의사결정에 대한 기본이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ISO 27005에서는 위험관리가 조직의 목표 달성과 연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불필요한 게 어떤 건지 찾아보겠습니다. 위험관리 범위 중요하죠. 수행 절차 중요합니다. 감사 결과 요약 좀 협소합니다. 역할 및 책임 중요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감사 결과는 계획에 따라 위험 관리를 수행한 후 그 적절성을 검토할 때 사용하는 사후 자료입니다. 사후 검증 산출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ISMSP에서 위험관리 활동의 주적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직 환경 변화 및 신규 위협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보 보호 환경은 매일 새로운 보안 위협과 조직의 자산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경이 됩니다. 과거 평가 결과에만 의존하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주기적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위험관리 절차의 선행 단계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자산식별이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위험관리는 조직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고 대응책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보호 대상이 확정 시 자산 식별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조직이 어떤 자산이 있는지 모르는데 위험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위험 평가 시 자산가치 평가 기준으로 부적절한 것은 1번, 2번, 3번 다 맞습니다. 4번 오답입니다. 자산가치 평가는 조직의 중요성과 법적 의무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담당자 개인의 선호 등은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험관리 계획서의 승인 절차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ISMSP 요구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1-2-3 위험평가가 해당됩니다. 위험평가는 경영진 승인 및 이력관리를 필수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위험평가 결과의 활용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위험평가를 하는 이유는 위험평가를 함으로써 위험순위에 따른 보안대책을 정의하고 또 그 보안대책에서도 가장 먼저 적용해야 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위험관리 계획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지표는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직원교육 참석률, 예산 집행률, 외부 감사 횟수보다 우리는 ALE, 연간 예상 손실액을 이 감소가 됐는지, 정책 위험관리 대책 수립 전과 수립 후에 ALE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위험관리 문서화 수준이 낮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로 올바른 것은 문제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1번, 3번, 4번은 뭐 좋은 점이 있는데 다 나쁜 점을 찾아야 됩니다. 인증심사 부적합이 될 수도 있고 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R&R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경영진 검토 단계에서 부적절한 조치로 옳은 것은 위험관리 주기 변경, 대응계획 승인, 외부 전문가 자문 요청,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3번 위험관리 외주화로 내부 통제 배제. 위험관리를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를 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관리 감독이나 통제 권한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더라도 조직의 핵심 자산에 대한 내부 통제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과목 정보보호 위험평가입니다. 다음 주 위험평가 수행 후 핵심 산출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평가의 결과는 위험수준, 평가 근거, 위험순위 등을 포함한 보고서 형태로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보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험평가 시 주요 산출물로는 자산 목록, 위협 취약점 목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기 1번도 자산 목록표가 있죠. 근데 이것은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가 준비 자료로 어떤 자산이 있고 조직 내 어떤 자산이 보유한 위협과 취약점 목록이 있는지 이게 평가의 입력 자료로 사용됩니다. 평가 수행 후에는 그 평가 수행 후 평가 결과서, 위험별 등급, 수준, 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이렇게 위험 평가가 나왔으면 해당 위험에 대한 처리 계획서, 위험 대응 계획이라고도 말합니다. 각 위험에 대한 대응 전략과 보호 대책, 그리고 위험 수용 확인서, 수용하기로 결정한 위험에 대한 경영진 서명 및 승인까지 이렇게 5가지 주요 산출물이 있고 평가 수행 후 주요 산출물은 위험 평가 결과서, 위험 처리 계획서, 위험 수용 확인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중 자산 식별 단계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자산의 중요도 및 법적 의미입니다. 상중하로 나뉜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자산을 식별해서 나중에 등급 처리를 하고 또 법적 의무를 가장 우선시해서 자산 식별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산 식별은 조직의 업무상 중요성과 법적 의무를 기준으로 식별 및 분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중 위험의 구성 요소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자위치, 자산 위협 취약점이죠. 예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ALE 연간 예상 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한 주요 입력값이 아닌 것은 SLA 맞죠? ARO 맞죠? AV가 주어지면 EF도 주어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3번 ROI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산가치가 2천만원, 노출계수가 30%, 연간 발생 빈도 ALO가 0.3이라면 연간 예상 손실액은 얼마일까요? SLE를 먼저 구해야 되죠. SLE는 자산가치 곱하기 노출계수 2천만원 곱하기 30이 아니라 이걸 소수점으로 변환한 2천만원 곱하기 0.3 600만원이 됩니다. 2천만원 곱하기 0.3 600만원 600만원 곱하기 또 ARO를 곱해야 되겠죠. 600만원 곱하기 0.3이 ALE 최종적으로 ALE가 도출합니다. 값은 180만원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위험평가의 영향도를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항목이 아닌 것은 재정적 손실을 고려해야 되죠. 사회적 평판 고려해야 됩니다. 법적 책임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4번은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평가 시 정성적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평가자의 주관적 편향성, 이 편향 가능성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2번, 3번, 4번은 정량적 평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위험의 허용 기준을 정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조직의 위험 선호도 및 법적 요구 사항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정량적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가장 적절한 데이터 출처는 내부 손실 이력입니다. 과거 내부 사고 및 손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중 정성적 평가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척도로 적절한 것은 확률, 손실금액, 복구시간, 정량적 지표죠. 3번 위험 등급 상중하가 대표적인 정성적 평가의 위험 척도입니다. 위험 분석 시 순위 결정법의 장점으로 오는 것은 계산이 단순하다. 1번이 정답입니다. 순위 결정법은 복잡한 수치 계산 없이 간단하게 위험 항목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비교하여 단순하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손실 금액이나 통계적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 신속하게 위험 수준을 매길 수 있습니다. 델파이 기법의 핵심 절차로 옳은 것은 전문가 의견을 반복 수렴하여 합의 도출합니다. 현장에 만나서 하지 않습니다. 델파이 기법은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여러 전문가에게 설문을 보내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정리해 다시 전문가들에게 피드백하여 반복적으로 의견을 수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관적인 편견을 줄이고 전문가 집단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성적 평가 기법입니다. 신속한 결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오답입니다. 설문을 보내고 받고 다시 피드백 받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방법입니다. 신속한 방법이다. 오답입니다. 위험평가의 최종 단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주요 활동으로 올바른 것은 최종적으로는 경영진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위험평가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범위, 기준, 결과 맞습니다. 담당자 성과표는 아니겠죠. 이건 인사팀에서 해야 되는 거죠. 특정 개인의 인사고과를 기록하는 담당자 성과표는 인사자료죠. 본질적인 목적과 거리가 멉니다. 위험평가 수행 주기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아닌 것은 법적 요구사항 고려해야 됩니다. 조직의 변화 여부 당연히 고려해야 되죠. 자산의 수명 주기 현재 조직이 가진 자산의 수명 주기 고려해야 됩니다. 4번이 대상이 아닙니다. 복합위험 분석법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정량적 기법과 정성적 기법을 병행하여 신뢰성을 확보한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중요 자산에는 상세 위험 분석을 수행해서 정확도를 높이고 일반 자산에는 베이스라인 접근법을 적용해서 효율성을 확보한 기법입니다. 베이스라인 접근법의 주요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표준 기반 최소 보호 수준을 확보한다. 남들이 많이 쓰는 회사, 우리 업계에서 자주 쓰는 방법론을 그대로 우리 조직에 적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 보호 수준을 확보합니다. 표준화된 체크리스트, 보안 통제 항목을 일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 전체의 최소 보안 수준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죠. 상쇄위험 분석법의 주요 단점은 분석에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된다는 점입니다. 분석 정확도는 낮지 않고 상당히 높습니다. 상쇄위험 분석은 조직의 모든 정보 자산을 식별하고 각 자산에 대한 위협과 취약점을 개별적으로 분석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위험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보안대책 우선순위 수립한 데 있습니다. 위험 수준에 따른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고위험에 먼저 보안대책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ALE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ALE는 SALE 곱하기 ARO의 곱이다. 맞습니다. ARO는 연간 발생 빈도를 의미한다. 맞습니다. SALE는 ABV 곱하기 자산가치 곱하기 사고 발생 손실 빈도 EF.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과목 정보보호 위험 대응입니다.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보보호 위험 처리 전략 중 위험 전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영진의 승인을 받았다. 이상합니다. 조직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해 해당서를 종료했다. 위험 전가 아니죠. 웹서버의 취약점을 해결을 위한 최신 보안 패치를 적용하고 침입 차단 설정을 강화했다. 위험 감소죠. 4번 사이버 위험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 발생 시 물리적 경제적 피해에 대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기로 하였다. 위험 전가는 업무 외주나 사이버 보안 가입을 한 것이 위험 전가에 해당합니다. 위험 처리 전략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위험 허용 수준, 위험 수용 수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DOA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임계치로 반드시 경영진의 승인을 거쳐 결정되어야 합니다. DOA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보안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여 비용 효율성이 저하되죠. 적절하게 트레이드 오프를 고려해서 DOA를 설정해야 됩니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도입 비용과 예상 손실액을 항상 비교하죠. 클 경우 해당 대책은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2번 맞습니다. ALE는 SLA 곱하기 연간 발생률 ARO죠. 보안 대책의 가치는 대책 적용 전 ALE 빼기 대책 적용 후 ALE를 빼서 대책 연간 운영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식 비포와 애프터를 빼고 그리고 운영 비용도 빼서 가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적절하지 않는 내용이네요.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수행할 때는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화폐 단위로만 환산해야 된다. 전문가의 직관이나 경험을 토대로 높음, 중간, 낮음 등으로 평가합니다. 위험처리 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위험 대응 단계에서 위험처리 계획서 수립하죠. 식별된 위험의 우선순위, 선택된 위험처리 전략, 구체적인 이행 대치 및 소요 예산, 대책 이행을 위한 담당 부서 및 책임자. 4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후속 점검 계획은 대책이 완료된 이후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 단계에서 또는 별도의 모니터링 절차에 해당합니다. 잔류 위험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잔류 위험이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위험은 잔존합니다. 잔류 위험은 보호 대책 수립 후에도 남아있는 위험으로 반드시 조직의 수용 가능 위험 수준 이하로 관리되어야 됩니다. 경영진의 승인을 받고 기록을 남긴 후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위험 회피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전가죠. 1번은 2번은 수용이죠. 신규 사업의 위험이 매우 높고 이를 줄일 수 있는 적절한 통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때 위험 회피를 하게 됩니다.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거죠. 정답은 3번입니다. ISMSP 인증 기준에 따른 위험 대응 심사 시 주요 점검 사항이 아닌 것은 조직의 목적과 규모에 적합한 위험 처리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 점검하죠. 위험 대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영진의 승인을 얻었는가 점검하죠. 잔류 위험에 대해 경영진이 인지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는가 맞습니다. 위험 대응 단계에서의 활동은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인증 기준상 위험 대응 단계는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지 전략을 짜고 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대책이 실제 이행이 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활동은 위험 대응 이후 단계인 보호 대책 선택 및 이행 단계 또는 사후 관리 영역에 해당합니다. 위험 처리 대책 중 행정적 통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나, 다라, 마가 있네요. 나는 물리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나가 들어간 것은 2번, 3번을 제외하면 1번과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고요. 다라, 가 1번 맞죠? 따라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마가 왜 아닌지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및 침입 방지 시스템 운영, 이건 기술적 통제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위험 처리 전략 선택 시 위험 수용을 결정하는 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위험 점수가 DOA 이내이며 대책 도입 비용이 예상 손실보다 커서 경영진이 위험을 인지하고 승인한 경우. 네, 다 맞는 문장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위험 수용은 위험이 DOA 이하거나 대응 비용이 실익보다 낮을 때 경영진이 그 위험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단지
예외사항은 법적 위반사항은 수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 대응 활동이 완료된 이후의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험 대응 활동이 완료되는 후에는 수립된 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정기적인 위험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 대응이 끝나면 더 이상의 위험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험 관리를 종료한다. 아니죠. 1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3번 한 번 수립된 위험 처리 대책은 시스템 교체 시까지 변경 없이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니죠. 위험도 변화하기 때문에 대책도 업데이트돼서 계속 변화해야 됩니다. 잔류 위험은 매달 보고해야 하며 위험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해야 된다. 아닙니다. 정량적 위험 분석에서 사용하는 단일 예상 손실액의 구성 요소로 옳은 것은 자산 가치와 노출 개수의 곱으로 SLE를 도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정보보호 투자 효과를 측정하는 지표 중 보안 투자 수익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안 대책 도입 전후의 연간 예상 손실액 차이에서 대책 연간 비용을 뺀 값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다. ROSI는 보안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 위험 감소분 빼기 운영 비용을 다시 투자 비용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경제성 지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자 기술적 보호 대책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상, 사설망을 이용한 원격 접속 구간 암호화, 네, 기술적 보호 대책이죠. 나, 비임자 전산실 출입을 막기 위한 생체 인식 시스템 설치. 나는 물리적 통제네요. 나가 들어가지 않은 건 1번, 2번, 3번 중에 하나를 택하겠습니다. 다하고 말을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서버 접근 제어를 위한 계정 권한 할당 및 최소 권한 원칙 적용. 네, 다도 맞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라는 관리적 방법이네요. 많은 웹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도입 및 정책 설정, 기술적 통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가, 다, 마,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위험 대응 단계 중 위험 처리 계획 수립 시 법적 준거성 관점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의무 보완 조치 사항은 위험 점수가 낮더라도 반드시 위험 감소를 선택해야 한다. 맞습니다. 위험 수용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법적인 사항은 2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완전히 보험사로 위험 전가를 넘길 수 없습니다. 책임은 전가할 수가 없습니다. 4번도 틀린 내용이다. 정답은 1번입니다. 54번입니다. 위험 대응 단계 중 위험 처리 계획 수립 시 법적 준거성 관점에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은 1번 법령에서 정한 의무 조치 사항은 위험 점수가 낮더라도 반드시 위험 감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적 준거성은 위험관리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위험 점수가 낮아도 법적 의무사항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이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물리적 보호대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위험 대응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맞는 내용이고요. 보호구역 지정, 출입 통제, 비상시 대비하여 소화설비, 무정전 전원장치 구비 맞습니다. 하드디스크 파기, 복구 불가능하게 청구하거나 디가중한다. 맞습니다. 4번 데이터베이스 내의 민감 정보에 대해 접근 통제 정책을 설정하고 쿼리를 모니터링한다. 기술적 보호 대책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56번을 보겠습니다. IS MSP 인증기준 1, 2, 3 위험 대응에 따라 위험 처리 전략을 수립할 때 경영진의 역할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식별된 위험 중 수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확정하고 잔류 위험을 최종 승인한다. 경영진의 역할이죠.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실무자의 역할로 판단이 됩니다. 위험 처리 전략 중 위험 전가의 일환으로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주로 SLA는 계약 사항을 반영해서 점검하는 거죠. 1번 외주 업체와의 계약 시 보안 사고 발생에 따른 배상 책임 범위와 수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SLA는 위험 전가의 실무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단 위탁을 하더라도 위탁자의 관리 감독 책임은 법적으로 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에 있으면 우리 조직의 CISO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58번 위험 처리 대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위험의 시급성과 비즈니스 영향도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구현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걸 선택해야 되죠. 법적 의무사항을 먼저 처리해야 됩니다. 3번 핵심 비즈니스 중단 위험이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우선으로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위험 대응 활동 중 보호 대책의 선택 시 고려해야 할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거죠. 감소시킬 수 있어야 되죠. 실질적인 효과성이 있어야 됩니다. 통제 항목과의 부합성을 검토, 국제 표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부작용, 성능 저하, 대책 도입 시 조직 내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특정 벤더 제품만을 선택하여 호환성을 높이다.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60번 위험 대응 결과로 도출된 잔류 위험의 재평가 주기와 시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잔류 위험은 최초 수립 시에만 확인하며 이후에는 평가하지 않는다. 틀린 내용이죠. 이후에도 평가해야 됩니다. 매일 자정 시스템 로그 분석과 병행하여 잔류 위험을 매번 다시 계산해야 한다. 너무 빈번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위험 평가 시점뿐만 아니라 조직의 중대한 변경, 대규모 시스템 개편 등 수시로 재평가해야 한다. 3번이 정답입니다. 3과목 기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입니다. 61번입니다. 관리체계 운영 과정에서 정보보호 정책의 재개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1번 비즈니스 목적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한다. 맞습니다.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권장된다. 2번 맞습니다. 3번 정보보호 정책서는 조직의 최고 경영자 또는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4번 실무자가 수시로 수정해 즉시 적용할 수 있다. 틀린 내용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정보보호 정책 재개정 시 핵심 포인트입니다. 최고 경영자 승인이 필수입니다. 내외부 환경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야 됩니다. 법령 개정, 조직 변화, 신기술 도입 등 반영을 해야 되고요. 임직원에 대해 공표 및 전달이 필요합니다. 전 조직원의 접근성을 강화를 해야 되고 포털 등 게시를 통해서 어떤 조직원이더라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62번 관리체계의 인적 보안 운영 중 임직원 보안 서약서 진구에 관한 심화 점검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퇴직 시에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습니다. 퇴직 시에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외부 협력업체 직원 서약서 진구할 필요 있습니다. 3번 서약서에는 기밀 유지뿐만 아니라 위반 시 책임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됩니다.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범위 설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도 포함해야 하죠. 2번은
외주업체 인프라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3번 핵심 서비스와 연관된 자산 인력 장소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IT 서비스와 공통 인프라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신규 추가된 서비스도 별도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내부 감사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 감사는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 대상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원이 수행하거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조직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2번 틀렸습니다. 3번 경영진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3번도 틀렸습니다. 사전에 계획 및 범위 기준 방법론을 확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보안 교육 및 인식 제고 활동을 운영할 때 심화 관리 방안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은 연일에 이상 실시해야 되죠. 2번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취급자, 시스템 관리자, 경영진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번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보안 교육 이수 기록은 남겨야 됩니다. 4번 별도의 후속 조치해야 됩니다. 재교육 수행 필요합니다. 66번 법적 준거성 검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내부 지침도 법령이 개정되면 내부 지침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법적 준거성 검토는 법무팀의 전담 업무만이 아니죠. 조직 전체에서 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3번 조직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최신 법규 목록을 식별하고 내부 지침과의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된다. 3번이 정답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됩니다. 사고 대응 및 복구 운영 단계입니다. 침해 사고 대응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네, 맞습니다. 도출된 문제점 개선 사항은 사고 대응 절차에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해야 하죠. 3번 훈련의 목적은 기술적 대응 능력 향상에 있으므로 경영진 보고 체계나 홍보 부서와의 협력은 훈련 범위에서 제외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경영진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고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까지도 훈련에 들어가야 됩니다. 4번 네, 맞는 내용입니다. 정보보호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KPI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성적, 정량적으로 설정해서 객관적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야 합니다. 1번은 틀렸습니다. 2번은 보안 장비의 단순 가동률보다는 보호 대책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를 발굴해야 된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은 항상 100% 달성을 요구하게 되면 실무자 선에서는 무리한 수행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 보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항상 무리한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번도 영구적으로 유지해서는 안 되고 주기적으로 조직의 상황을 반영해서 현행화시켜야 합니다. 69번 인증 사후관리 과정에서 지속적 개선의 사례로 옳은 것은 자체적으로 발굴한 위험을 무시한다. 틀렸죠. 내부감사, 경영검토, 사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 필요 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한다. 네, 정석적입니다. 2번 정답입니다. 보안 솔루션 라이선스 갱신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지압적인 것으로 표현하게 되면 오답이죠. 관리체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제 항목을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산관리 운영 중 정보 자산의 분류 및
중요도 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정보 자산은 자산 가치와 상관없이 동일한 등급으로 분류해서 관리하는 것이 옳직이다. 틀린 내용입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차별화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자산 중요도는 자산의 구매 가격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데이터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죠. 요새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시대입니다. 데이터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틀렸습니다. 3번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측면에서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도를 고려하여 중요도 등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70번, 3번이 정답입니다. 네, 정보보호 위험대책관리 71번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내부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심화관리 항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맞습니다. 감염정보 처리하는 경우 안전한 관리, 적정성 검토, 재식별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번 맞습니다. 3번 연간 보안 교육 계획을 수립하되 교육의 대상 시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외부 위탁 계약서를 가름할 수 있으므로 계획서 본문에서는 생략할 수 있다. 4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수탁자 관리 감독 및 교육은 내부 관리 계획의 필수 포함 항목입니다. 계약서 명시와 별개로 조직의 관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통제 대책 중 정보통신망을 통한 외부 접속 시 추가 인증, 2차 인증을 말하는 겁니다.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이메일 주소 확인하는 것이 가장 보안성이 높다. 서로 다른 범죄에 대한 인증수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은 좀 부적절합니다. 지식 기반, 소지 기반, 생체 기반 인증수단 중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수단을 조합해야 한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4번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접속기록 관리 대책 중 보관 기간 및 점검 주기에 관한 법적 요구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법적으로는 1년이죠. 1번 맞지 않습니다. 네, 2번이 정답입니다. 5만 명 이상의 민감 고유 식별 정보 또는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 처리 시 2년 이상 보관해야 됩니다. 3번 매일 1회가 아니라 월 1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번 CD-ROM 등 삭제가 불가능한 매체는 백업해야 하며 클라우드 저장소도 가능합니다. 73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개인정보 암호화 적용 시 암호키 관리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암호키 관리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된다. 암호키에 대한 모든 생명 주기 내에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맞습니다. 데이터 암호키와 키 암호화 키를 동일한 물리적 장치나 폴더 내에 저장할 관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암호키 관리의 핵심은 분리 보관입니다. DEK와 KEK를 동일한 물리적 장치나 폴더에 저장하면 한쪽이 탈취되었을 때 데이터 전체가 유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반드시 분리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데이터 암호화 키 DEK, 키 암호화 키 KEK는 서로 분리해서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거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운영 시 보안 대책 관리 방안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위험도가 낮은 항목도 조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5위의 키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수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신 보안 패치 적용 시 시스템 장애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테스트 환경에서 사전 검증을 수행한 후 운영 시스템에 적용한다.
네, 맞습니다. 4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하드웨어 교체가 필요한 사항은 긴급히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수탁자 관리 대책 중 심화 점검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위탁자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위탁자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3번 위탁계약 시 위탁 업무 수행 목적에 개인정보 처리 금지, 보호조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문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구두로 보고받는 것을 가름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점검 결과는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시 위험 대책 관리의 책임 공유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책임 공유 모델 자주 나오는 이야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모든 보안 책임을 CSP가 진다. 아닙니다. 우리가 위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조직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든 책임의 권한은 우리 조직에 있습니다. 사스 환경에서는 클라우드 이용자가 애플리케이션 보안 설정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한 책임을 거의 지지 않는다. 아닙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보안 설정 및 데이터 보안 책임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 주체는 언제나 우리 조직입니다. 3번 클라우드 이용자는 CSP가 제공하는 보안 기능 등을 적절히 설정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네, 3번이 정답입니다. 인증을 획득했다고 하더라도 위험평가와 보안대책 수립을 생략할 수 없습니다. 78번 보조 저장 매체 및 출력물 보안 대책 중 심화 관리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고르는 겁니다. 반출입 이력을 엄격히 관리해야죠.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할 때에는 출력물의 제목, 출력 일시, 출력자 정보 등이 인쇄되도록 설정해야 한다. 2번이 잘못되었습니다. 3번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해야죠. 보조 저장 매체의 개인정보 저장 시 비밀번호는 별도 경로로 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은 사용 후 분쇄기나 소각 등을 통해 복구가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괴해야 한다.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연속성 관리 및 재복구 대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복구 목표 시간 RTO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 복구 목표 시점 RPO에 대한 설명입니다. 서로 좀 1번과 2번이 바뀌었네요. 정답은 3번 백업 데이터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해야 합니다. 3번이 옳은 내용입니다. 4번 재해복구센터는 지리적 위험 분산을 고려해서 주센터와 가급적 먼 곳에 위치하도록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도 틀렸습니다. RPO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RPO, 리커버리 포인트 오브젝티브, 복구 지점 목표입니다. 재난 발생 시 데이터의 손실을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 복구 기준점이 되는 거죠. 마지막 백업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사고 발생 시점 사이의 간격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RPO가 2시간이라면 사고 발생 2시간 전까지의 데이터는 복구되어야 합니다. 최대 2시간 분량의 데이터 손실을 허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사고 발생부터 그 뒤로 2시간까지는 데이터 손실은 허용한다는 겁니다. RTO,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티브 복구 시간 목표입니다. 재난 발생 시 서비스를 정상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적 목표치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점부터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다시 가동될 때까지 소요되는 최대 허용 시간이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RTO가 4시간으로 설정되었으면 사고 발생 후 4시간 이내는 서비스가 다시 운영되어야 됩니다.
또 4번 재복구센터는 홍수, 지진,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도록 준비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주센터와 동일한 유형권에 있지 않도록 지리적으로 충분히 떨어진 곳에 구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서울에 우리 전산센터가 존재한다면 최소한 용인에 재복구센터를 설치하고 용인보다도 더 먼 곳에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80번입니다. 감염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 지중 재식별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감염정보와 추가 정보가 결합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통계 목적이라면 처리를 지속할 수 있다. 아닙니다. 통계 목적이라도 추가 정보 결합은 막아야 합니다. 감염 처리에 사용된 추가 정보는 감염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네, 2번이 정답입니다. 접속 기록 보관 의무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적정성 평가 결과를 받았더라도 보관 의무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감염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는 재식별 금지 확약서를 받는 것보다 원본 데이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다. 재식별 금지 확약서를 또 받아야 되고 원본 데이터를 제공해서는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감염정보 처리 중 특정 개인이 식별되는 상태가 되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목적과 관계없이 즉시 처리를 중단하고 회수 파기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기적 정보보호위험관리사 기출문제 3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